하시고 교민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소서.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교민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소서.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시고 종교인들 평화의 앞장서게 하고 이 국민들 깨어 있게 하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좋다. 안녕하세요. 시국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의료 정책 전문가이신 국회의원 김윤 의원님 모시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김윤 의원님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안진걸 TV, 인사이트 TV로 들어오십시오. 원래 인생식당 TV가 주관하는 방송인데 인생식당 TV가 지금 수익 신청을 해놨는데 다른 사무실에서 하면 그걸 또 유튜브에서 시비를 걸어요. 다른 데 걸 네, 가져오면은 또 안 된다고. 공성처럼면. 네, 그래서 오늘 인생식당 부득이하게. TV는 한번 쉬지만 네. 인생식당 TV가 6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현재 김윤 TV도 있는데요. 김윤 의원님의 김윤 TV 네. 2,600명 정도. 네. 예, 김윤 TV도 구독 좋아요 함께 네. 눌러주시고요. 4월 선거할 때 2,000명인데요. 여전히 2,000명입니다. 아 이제 저희 방송 출연 계기로 10,000명을 향해서 네. 정은호님도 안진걸 TV, 인생식당 TV 출연해갖고 한 1,000명 가까이 되셨어요 지금. 아, 네. 원래 800명이었는데. 예, 자 여러분 더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또 우리 임생 소장님 방금 전에 새날 네, 새날 방송. 새날 방송하고 왔습니다. 4시 아침에는 반부터. 임생식당 TV 라이브 네, 하고. 라이브를 했고요. 네, 이제 내일 아침에는 크리스마스 당일인데 그래도 이제 신인규 변호사와 또 박영식 앵커와 아침에 9시 반에도 내일 방송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특히 임생식당 TV에는 이명수 기자님과 김건희 미공개 동영상 지금 벌써 구독 시청자 3만 명을 넘었던데요. 그거 많이 봐주십시오. 그리고 퍼스트레이디 김건희 다룬 다큐멘터리 여자 주인공 여우 주연상 후보가 이제 임세은 소장인데. 왜냐하면 여성 출연자가 김건희 말고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연은 김건희, 조연은 네, 임세은인데 조연 엄청 보고 있던데 정도. 지금 네. 10만 명 돌파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좀 봐주십시오. 네. 자, 이제 의원님 소개를 서서히 네.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은, 우리 문재인 정부 때나 개혁 정부 때도 의료 복지 확대라든지 또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의사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들의 권익과 또 적정한 의료비가 필요하다 하면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해오신 의료 관리, 의료 정책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전문가 시민사회 투표했는데 거의 1, 2등 하셨었죠. 오. 네. 그 국민후보 경선이라고. 네, 국민후보 경선. 네, 아, 치열했어요. 시민단체에서 이제 그 추천하는 후보를 뽑았는데요. 네. 예, 거기서 이제 남녀 각각 그 순위를 매겼는데 이제 남자 1등으로 와. 예, 12번
비례를 받아서 와.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야, 저희 지난주에 14번 꼴등 문 닫고 들어오신 네. 정은호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은호님. 정은호 의원님 진짜 문 닫고 들어왔잖아요. 네, 제가 문을 막판에. 다행히 열어놔서 네. 그 뒤로 이제 임미애 의원님, 정으로 아. 두 분이 이제 맞아요. 아, 12번까지만 된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네, 예. 맞아요. 마지막에 대역전. 11번, 12번 막 이 얘기 있어가지고 사실 정은호 의원님 별로 기대 안 하시고 주무셨대요 그날 당일날. 근데 아침에 예. 당선됐네 이러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 이제 제가 떨어지면 어떨까 이런 그 두려움도 있긴 했는데 네, 네. 그 저까지만 딱 당선되고 뒤에 분들이 못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문 닫고 들어가는 사람이 돼서 네. 엄청 또 그것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미안할 것 같아요. 예. 나는 됐는데 예. 바로 내 뒤에 임매 후보님하고 정으로 보면 안 됐다 그러면 또 네. 괜히 좀 미안할 수도 있는데 예. 나 너무 잘 됐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의원님 아직 의원님을 모르는 분들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들은 네. 잘 아는데 네. 의원님이 마음껏 한번 소개 좀 하십시오.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저는 의과대학을 가서 이제 그 인턴 마치고 다른 이제 동료들은 뭐 내과, 외과 이런 주로 환자 보는 과를 전공하는데 저는 이제 의료 정책을 전공하겠다고 그 의료 관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의료 정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가 제가 83학번이니까 네. 80년대 학생운동이 굉장히 활발하던 때였고 당시에는 소위 그 백골단이라고 하는 네. 그 파란 청자켓 입고 하얀 헬멧 하이바 쓰고 예, 네, 하이바 네, 우리가 네. 하이바라 했죠. 예. 그 백골단하고 같이 학교를 등교하고 하교하던 그런 이제 학창 생활을 보내서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고 뭐 그 가운데 이제 의료 문제, 뭐 의료 정책에 대한 문제 의식도 이제 공부를 하고 뭐 학생 활동을 하다 보니 생겨서 뭐 환자를 진료하는 거는 다른 뭐 친구들 선배들이 많이 하는데 뭐 굳이 나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나는 좀 남들이 안 하는 의료 정책, 좋은 정책을 만들면 그걸로 내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 철없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예, 예. 와. 의료 정책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 예, 예. 그것도. 그래서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리고 TV에 자주 나오는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 있잖아요. 네, 어떤 네. 의료 이슈가 있으면 선생님께서 많이 나오셨어요. 저는 예. 늘 잘 봤습니다. 네. 근데 환자 진료는 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의사 면허가 있으니까 면허가 이제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환자 진료를 인턴 이후로는 안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제 하려면 아마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네,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의료 정책을 전공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 뭐 그 이제 연구도 하고 정부 위원회도 참가하고 또는 뭐 의료계 단체 뭐 예를 들면 뭐 의학회라고 그 예. 여러 학회들이 다 모여서 연합해 있는 학회들 전체를 이제 그 관장하고 지원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뭐 거기 제가 기획이사도 하고 또 의과대학 협회라고 해서 의과대학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 제가 뭐 사무총장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의료계하고도 일을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만들려면 먼저 좋은 정책을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좋은 정책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사람들이 한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랄까 일종의 이제 그 성공의 경험을 했던 게 이제 제가 86년, 87년 이때 이제 응급의료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초기에는 그 응급 환자들이 응급실에 이제 가거나 실려갔는데 보호자가 없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못 받고 방치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응급 환자 진료비를 대신 내주는 뭐 응급의료 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지연되고 이 병원 저 병원 떠돌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연구를 이제 했는데 그게 워낙 뭐 그 공무원들도 관심이 없고 국회의원들도 관심이 없어서 저희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가 허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연구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망한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환자의 기록을 다 리뷰를 합니다. 뭐 사진이 있으면 CT, MRI, 초음파 사진 이런 것도 다 보고 그래서 전문의 한 5명이 모여서 이 환자가 의학적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환자였는지 아니면 치료를 제대로 받았으면 살 수 있는 환자였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반이 넘는 그 50.9%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한 예방 가능한 사망 환자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절반이 네, 절반이 너무 충격적이네요. 너무 살 수 있었는데 네. 분명히 그래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복지부에도 보고를 네. 하고 이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정부가 좀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그냥 관심을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보고서를 대외비로 분류를 해서 아무도 못 보게 만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를 들고 몰래 그 방송사 기자를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당시에 9시 뉴스에 톱뉴스로 이틀간 방송이 됐고요. 그게 몇 년도쯤? 그게 2000년입니다. 2000년도. 네, 저희가 99년에 연구를 했고 김대중 정부 때 일인데 네.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그걸 숨긴 거네 어떻게 보면요. 네, 숨겼죠. 자기들의 네, 정책 네. 잘못을. 네. 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응급의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게 알려졌고 네. 그때 이제 응급의료 기금이 그 전에는 뭐 10억, 20억 진료비 대신 내주는 돈에서 이게 한 300억, 400억 규모로 확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병원들을 지원해주고 응급의학과 의사들 지원해주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가 조금씩 좋아지기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제가 연구만 해서는 안 되고 연구한 결과를 언론에도 알리고 이제 뭐 시민사회하고도 얘기하고 노조하고도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됐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쭉 뭐 보건의료 노조의 자문위원도 하고 참여연대 네. 활동에도 참여하고 사회복지원의 실행위원이셨고. 네, 뭐 참여하고 뭐 장애인 단체들하고 같이 일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그 언론의 목소리를 내는 일들이 이제 점점 좀 늘어났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 메르스 그 감염 네, 사태, 예, 그때 네. 뭐 그때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때 이제 뭐 언론의 출연들이 좀 많아졌고요. 네. 최근에는 그 의대 증원 문제를 가지고 이제 2020년에서 2022년 그 사이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글도 쓰고 방송에 나와서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하다.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 지금 의대 정원을 의사들이 안 늘리려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그 밥그릇 지키기 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의사 사회에서 그 의사들의 공적으로 원망 찍혀 엄청 네. 받으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의원님도 이 윤석열 정권이 근거도 없이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2,000명, 무조건 2,000명 고소한 건 강력히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전제로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네. 임세현 소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부대변이었는데 그때 한 400명 예, 그때 증원 400명. 예, 하려고 예. 했잖아요. 네. 그것도 막 안 된다고 막 그 그랬었지. 전후선이라도 늘리는 건 맞다라고 한 것만으로도 의사사회에서 엄청난 이제 왕따나 비판을 받으셨는데 네, 그때도 늘리자고 네. 맞아요. 했다가 욕을 그러니까 많이 먹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그때 400명 정도 늘렸으면 네. 윤석열이 이런지 못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의대 교수님, 합리적 교수님들은 저번에 안으로 한 400명, 500명 정도는 가능하다는 안도 한번
정식인지 비공식인지 한번 있었었죠, 선생님? 의원님. 예, 저는 교수가 더 편하긴 한데, 하여튼, 교수 사회는 이제 개원이들이 사회보다는 훨씬 더, 이제 약간, 뭐랄까, 무조건 반대만 하는 분들은 아니어서, 네. 소규모의 이제 의대 증원은 필요하고,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그걸 집단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거나 하신 적은 뭐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좀 안타깝죠. 그러면 이제 의사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막 논란이나 비판하시니까 네. 그때 생각이 의사협회 회장이 문재인 정부 때 최대집 선생님이셨는데 임센 소장하고 친합니다. 막 박치기하고 의협회장 되기 전에 박치기 한번 하고 그걸로 강한 인사를 남겨서 회장 되고 맞아요. 단식하시고 막 삭발하고. 청와대 근데 앞에 찾아오시고 지금은 윤석열 타도 동지예요. 네. 임센 소장님하고 윤석열 타도를 위한 좌우중도 연대를 같이 하시죠. 맞습니다. 근데 최대집 선생하고도 이야기해보니까 그분도 증원 일부는 증원해야 되고 특히 의료 민영화는 단계적으로. 절대로 안 된다. 네. 그런 생각 굉장히 극우적 인사로만 알려졌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일단 의료 민영화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의료 공공성 아까 말한 응급의료 같은 건 정말 강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증원이 하긴 하는데 단계적으로 조금씩 하자 해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이제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막 극단주의 의사로 알려진 사람들도 다 꼭 그렇진 않구나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의사는 대부분 뭐 전문가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고 뭐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단으로서의 의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 사회에서 이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의사 좀 늘려야지 우리 부족해 교수도 못 뽑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단체로는 잘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서로 잘 아는 사회이고 평생을 같이 생활하게 되는 그런 사이라서 이제 그 안에서 일종의 찍히면 뭐 왕따를 당하면 이게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약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다른 목소리를 못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집단의 배타성, 폐쇄성 또는 집단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거를 좀 심하게 왕따시키는 문화 이런 게 의사들이 결국에는 집단적으로는 맨날 강경한 목소리, 맨날 비토만 하는 그런 집단의 성격을 갖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기회로 사실은 좀 의사 사회의 문화가 좀 개방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허용하고 이런 대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공의 파업에 보면 뭐 이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못 돌아오게 하고 복귀한 전공의들, 복귀한 의대생들을 신상 공개해서 뭐 왕따시키고 이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변해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번에 계엄 때 포고령 보면 의사 병원으로 돌아진 의사들을 처단한다. 안 돌아오면 처단한다. 에라이 나쁜 놈들. 보고 무슨 생각 드셨어요? 제가 의원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임세은 소장님의 광팬 이희성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안진걸 TV에 슈퍼챗을 무려 30만 원을 쏴주셨네요. 예, 이 변호사님, 임세은 소장님 출연료 걸로 드리겠습니다. 10만 원 약속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동수님께서 민주당 김윤 있어서 의료개혁 기대됩니다. 응원 또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하성별님께서도 진짜 병원비 너무 비싸요. 웬만한 병원 안 갑니까? 우리가 건강보험 보장성이 60% 정도가 안 되니까 나머지는 본인이 내야 되거나 아니면 비급여 같은 경우는
정말 어쩔 때 막 몇십만 몇백만 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서 김윤호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 신현영 의사 선생님 있었는데 명지병원 출신 우리 민주당에 그 사실 의사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인데 민주당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아무튼 의료개혁은 정말 중요한 거죠. 윤석열식 의료개혁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나 이제 나중에 이제 김윤호님이나 이재명 대표님 같은 분들이 좀 더 의료복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청사진을 더 지금 더 잘 내놓으실 것 믿습니다. 네, 네. 임 선생님. 네. 그게 저도 궁금한데 네. 처단했다고 했을 네. 때 의사사회에서 뭐 어떤 반응이었나요? 난리 났다는 것 같은데. 제가 그 포고령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런 생각. 아니, 왜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뭐, 의료인, 이러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뭐,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네, 이런 처벌도 아니에요, 여러분. 처단은 처단. 여러분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예요, 진짜. 단어를 보면서, 이게 내가 무슨 방공 영화를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네. 의사분들도 거의 막 난리 나셨죠? 네. 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처단 대상이냐, 왜 지금 이제 뭐 다 사직하고 갔는데 마치 그냥 불법적으로, 병원을 이탈한 것처럼 그렇게 네. 표현하느냐, 라는 그런 굉장히 이제 흉흉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왜 들어가게 됐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저희가 국회에서 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물어봤더니 보건복지부 장관도 모른다, 뭐 행안부 장관도 모른다, 법무부 장관도 모른다, 도대체 누가 그 말을 넣냐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나온 보도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그 포고문을 작성했는데, 뭐,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방부 장관이 뭐 전공의 복귀 처단한다 이런 내용을 넣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윤석열이 그냥, 넣은 거에 뭐 네.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네. 예, 그 안에 포고문 안에 보면 뭐 국회, 언론, 전공의 뭐 이런 것처럼 평소에 그 본인의 눈에 네. 가시 같던 평소에 한번 그런 윤석열 표현으로 한번 죽여버렸으면 하는 사람들을 다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싹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쓸어버린다. 와. 미치광입니다, 미치광이 진짜. 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쓴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돌이켜 보니 예를 들면 2,000명 증원을 그냥 뭐 약간 별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선언하고 그거를 끝까지 고집하고 네.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뭐 사회적인 갈등, 네. 치료 제대로 못 받는 환자들의 문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의대생 이런 문제들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본인의 2,000명, 본인 방식의 어떤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걸 폭력적으로 밀어붙인 것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옳은 거고 자기 맞아요. 생각만 옳은 거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거는 용납하지도 못하고 그저 싹 쓸어버릴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국가를 운영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맡겨서도 안 되겠다. 윤석열식 의료 개혁은 이제 여기서 문을 닫고 우리가 네, 새로운 방식의 맞습니다. 의료 개혁, 네.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이제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임생 소장님이 정을 의원님한테 우리 영원히 못 볼 뻔했잖아요 했는데 아마 그 개업 해제 안 됐으면 김윤호 의원님 제일 먼저 잡아갔을 것 같아. 저놈 잡아 넣어라 해가지고. 우리도 잡혀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음으로 이제 임생 2차로는 막 우리 잡혀갔어요. 김건희 흉내를 잘 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분인데 김건희 다큐에도 여우 조연상으로 나오고 2차로 잡혀갈 뻔했었죠. 큰일 나실 네. 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상상 밖의 일들을 여기가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계엄이 말이 돼? 그때 그랬어요. 사실 네. 그때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을 때 저건 너무 나간 거다라고 네, 했지만 그래도 이제 미리 이렇게 약을 쳐놓는 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해 너무 진짜 했죠. 그렇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생각했는데 네. 해버렸죠. 와. 뭐 처단한다 그러죠. 그다음에 무슨 사살한다 그러고. 와 체포하려고 그러고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오늘 그 거의 정신 나가서 전 광기야, 정보사령관 수첩에
사살한다고 되죠. NLL에서 포격한다고. 북한 포격 유도, 예. 그 다음에 사살. 예. 와, 무슨, 그 백령도 작전이래요, 그게. 백령도를 끌고 가는 도중에 북한 배로 위장한, 북한이 폭격 안 해주면 북한군으로 위장해갖고 폭격하고 북한이 했다 발표,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영상관제 앞에 와서 이제 우리 이거 하고 왔어요, 제가. 민생소년 저희들이 매번 이거 하고 있어요. 네. 즉시 체포해야 돼. 너무 불안하다. 네, 빨리 사실 체포해야 경제나 됩니다. 민생은 의료도. 근데 의원님 저는 이제 그것도 궁금하던데 저는 진짜 처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쵸. 그랬던 것 처단하려고 같습니다. 했어요. 네. 뭐 이제 목숨까지 끊는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그냥 아니요, 저는 톡으로 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목숨도 몇몇은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죽이지까지는 아니도 뭐라도 좀 전공의 대표라든지 의사 대표들 또는 김윤 선생님 같은 분들 어디 그냥 가둬놓고 니들 한번 죽어봐라. 나를 그렇게 고생시켰다 이랬을 거예요. 아, 미친놈입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계엄이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저녁에 이제 그 윤석열이 그 계엄 발표를 네. 했을 때 처음에는 미쳤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결국 어쨌든지 간에 국회가 2시간 반 만에 진짜. 그 계엄을 해제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아니 왜 이렇게 허술하게 계엄을 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발표나 수사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네. 준비를 했던 것 꼼꼼하게 같아요.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국회의원들은 뭐 수도방위 사령부에 있는 네. 지하 벙커에 네. 뭐 끌고 가겠다고. P1 벙커원, 와. 벙커원으로 그다음에 이제 점검도 하고 사전에. 그 일부 그 체포 대상으로 선정된 그런 정치인들, 네. 뭐 이재명 대표, 뭐 음. 한동훈 이런 사람들은 뭐 동부구치소로 동부구치소. 끌고 가. 방비워놓고. 그다음에 무슨 한동훈은 진짜 죽을 뻔했죠. 사살. 아니, 근데 제가 그 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갑자기 발표를 계엄날 이거 뭐 위헌이고 위법이다 딱 얘기하길래 이거 수상한데? 얘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의 네. 그동안에 이런 처신들이 있었으니까. 네. 좀 셌죠. 표현 처음에. 신속하고 왜 저런 세게. 말을 하지? 했는데 이게 미리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살당할 거라는 거. 네. 그러니까 그 누가- 말 하고 네. 도망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 지 살려고 도망간 거였어 결국. 그러니까 입장 태세 전환이 예. 너무 빠르고 그러죠. 강력해서 뭔가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본인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그렇죠. 아마 예. 중요한 태세 전환의 이유였던 것 같다는 생각을 나중에 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에 김건희는 뭐 자기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김건희의 의지는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김건희가 싫어하는 사람들 그 명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보니까. 김건희 씨 몰래 했을 리가 없잖아요. 없어요. 네, 큰일 날 뻔하셨어요. 그러니까요. 2차에 들어가 있어요. 2차에 우리 임선수 거꾸로 매달리고 막 임선수 고문당하고. 형님 지지자들이 아니 윤석열 김건희 마스 제일 먼저 100일 만에 탄핵을 주장하고 헌신주 투쟁의 명단에 빠졌다고. 네. 뭔가 이건 문제가 있다. 아니 제일 열심히 싸운 사람이 명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서운하셨죠? 약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네. 국회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이 쭉 그렇죠. 발표되고 난 이재명, 김민석, 다음에 네. 정청래까지는 있는데 네. 박찬대까지 있죠. 박찬대 예, 있었고. 나머지 좀 더 열심히 하신 분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는 왜 빠졌지? 이렇게 다들 체포되고 싶어 하시는. 어, 와, 나를 왜 지금이야 뺐단 진짜.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의원님은 그럼 고등학교 때 5.18을 경험하셨네요.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오셨으니까. 예, 예. 고등학교 고1 때인가요? 1학년 때.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도 그 공포가 남아있는데 저는 공수대를 직접 보지 않고 시민군만 봤는데 네. 그 이제 무기하고 탄약을 찾으러 오신 분들 네. 그것만 봐도 그 급박함과 그 무서움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직접 보셨잖아요. 네, 예, 예. 특히 남달랐을 것 같아요. 한강 작가님 같은 어떤 감성이 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2월 3일 저녁에 이제 그 우원식 의장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계엄 해제안을 이제 상정해서 우리 투표를 하자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뭔가 시스템에 그 안건을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한 10여 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맞아.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휴대전화로 바깥에서 그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로 네, 들어온 본청으로 들어오는 장면들이 그 영상으로 보여지는 진짜 순간 무섭겠다.
이러다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음. 그래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빨리 상정해달라, 빨리 그랬죠. 상정해달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의원 시장님이 네. 의장도 마음이 급합니다. 네. 절차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절차를 지켜야 네. 된다. 흠결이 없어야 네.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진정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하셨는데 네. 그 상황에서 계속 그 본능적으로 그 본청의 그 네. 본회의장 들어오는 문을 쳐다보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막 들어올까봐. 네, 뒤를 쳐다보면서 네. 또 의장님 한번 보고 뒤를 쳐다보면서 의장님 아. 한번 보고 아. 그러면서 그렇겠죠. 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 영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뭐 학교에서 데모하면 전투 경찰 들어오고 백골단 네. 나오고 뭐 그때의 그런 공포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광주에서 경험했던 5.18의 생각 그때 뭐 밤에 나던 총소리 헬리콥터로 도와달라고 방송하던 그 여성분의 목소리, 또 그 계엄군이 마지막에 진입할 때는 그분이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그 하셨거든요. 여성분. 네, 네. 네, 네, 네. 임승수 선생님도 최근에 소년이 온다에서 보면 거기서 숨진 주인공이 네, 네. 동수군인가요? 그분이 그때 동호? 중3인가 동호. 고1인가? 네, 네. 동호. 동호. 중3이었다고. 네, 네. 예. 거기서 중3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고1이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의원님은 시내에 살았으면 그 광경을 진짜 다 보셨겠네요. 다 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네. 일부는 보고 네. 또 공기, 기운을 느끼고 예. 주변에 소문이 바로 들어오고 네. 누가 죽었다더라 뭐 도청이 진압당했다더라 막 네.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전에 들었죠. 그래서 그 이제 그날 이후로 그 가끔씩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요? 가슴이 저민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슴 한 켠이 이렇게 저며오는 그런 네.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꽤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가슴 한 구석이 저며오는 순간들이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그 국회 앞에서 이제 그 윤석열 탄핵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시민 한 분이 이제 찾아오셔서 저희 농성하는 거 응원해 주셨는데 이제 그분도 광주 출신이었는데 그 요번 그 윤석열 계엄 사태, 내란 사태를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찾아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가슴이 이렇게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12월 3일날 그 국회를 갔었는데 어떤 노부부가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 본인이 이제 저기 서울에서 보고 뭐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하면서 인사를 하시면서 뭐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려고 나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시민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오히려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이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을 못 도와주는데 죽은 사람은 산 사람 도와줄 수 있다. 80년 5월이 2024년 대한민국을 살렸다. 80년 강주가 이렇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 텅디 PD님 국회 안에 들어가 계시고 10월 3일날 저희 임신상과 저는 도서관 쪽 문이랑 정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의원님들 막 밀어서 담 안으로 넣어드리고 근데 의원님이 비교적 민주당 의원님 중에 제일 신속하게 들어오셨다고. 몇 시에 오셨어요? 11시쯤에 도착하셨다고. 예, 11시. 신정훈 의원님은 집이 바로 여기 앞이에요. 신정훈 의원님이 본인 말로는 본인 1등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정우 의원도 본인이 뭐 한 1, 2등 한다고 그러고 의원님도 일찍 들어오신 것 같던데. 네네. 저도 한 11시 10분쯤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그 운이 좋았는지 저 들어가기 전에도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저 들어갈 때만 잠깐 국회의원은 들어가게 잠깐 열어줬을 때. 의원님 지금 사진 나오네요. 네네. 이때 이제 해제하기 전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아, 국회에 해제돼서? 지키면서 예. 농성하던 때. 예, 그러니까 네.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네요. 네, 그전에는. 네. 이제 그렇죠. 당번을 돌아가면서 이제 본회의장을 지키던 때 네. 사진입니다. 예. 아니 이 진짜 내란 수개범 때문에 이 모두가 이렇게 다 고생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저는 얘기입니까? 지금도 안 믿겨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진짜 발생한 일일까요? 아니 이게 맨날 요것도 만들었어요. 저 이제 내일부터 국민의 앞에서 1위 하려고요. 지금 이게 너무 나쁜 일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예.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특수고 되게 네. 사람들이 즐겁게 가족들이랑 모임도 하고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래야 될 텐데 우리가 이거 나와가지고 맨날 이거 응원봉 들고 투쟁이나 하고 어머님 저 응원봉은 누구 응원봉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뉴진스. 우와! 네, 인기. 아니. 어떻게 아세요? 뉴진스 응원봉을? 제가 어. 그 탄핵 집회 나갈 네. 때 들고 나가던 응원봉. 아 진짜요? 아. 어떻게 그거 구하셨네요? 실은 이제 저희 보좌진이 구해주신 아. 건데, 네. 예.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영상 한번 보고. 보시죠. 예. 네. 의원님 영상 좋습니다. 여러분 계속 더 많이 봐주십시오. 예, 아주 좋은 방송입니다 지금. 우리 힘으로 민주주의 지켜내자! 아 방금 저희 소리 안 들어갔나요? 네, 안 아,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예. 저랑 똑같은. 예, 그러게요. 응원봉. 네, 와, 너무 보좌관이 반갑습니다. 사주셨다는데 네, 네. 소중한 거네요. 네, 이거 예. 구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우리 그래서 그런지 예. 탄핵 집회 나가면 같은 응원봉을 가지신 분들끼리 너무 반갑게. 맞아요. 예. 네. 서로 네. 모여가지고 소리치고 이렇게 같은 응원봉 만나면. 우리 이희성 변호사님께서 김윤호님 응원합니다. 의료질을 더욱 높이면서 국민 공감할 수 있는 의료 부탁드립니다. 호두님께서도 김윤 응원합니다. 민주당 의료전문가 있어서 다행. 행운아님께서 안 소장님 영주에서 뵙고 너무 반가웠어요. 예, 경북 영주까지 제가 집회하러 왔었죠. 강의도 했었고요. 구독, 좋아요, 저댓글 감사합니다. 네, 홍준희 대표님도 임사님 홍준희 대표 5만 원 또 슈퍼챗 쏘셨어요. 네. 출연료 더 드려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번에 너무 잘했다고. 맞아요. 네. 빠르게. 저기 PDD 푸들님께서 민호님 정말 엄지척. 그다음 정동순이 경험 때 민호 멋졌어요. 진짜 이번에 너무 저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생방 네. 중에 이제 그 계엄을 들었는데 그래서 얼른 제가 이재명 TV를 들어가 봤어요. 대표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 이미 이제 성급히 국회로 여러분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담을 막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이 너무 웃겼어. 진짜 구렁이 담 넘듯 넘는다고. 아,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님 이게 구렁이 담 넘듯 담 그치? 넘어간다고. 우원식 의장님은 좀 뭔가 몸이 무거워 보였어. 네, 네. 이재명 대표님은 잘 슥 넘어. 네. 많이 해본 솜씨. 굉장히 가뿐하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딱 넘으시더라고요. 와. 네. 아무튼 그 민주당이 빠른 대처가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은 시민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제가 국회를 포획한 것 네. 그것이 이제 이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우리 인사이트 TV 꿈 같아. 안유튜브에서 기획생방송 내고 있습니다. 봉이 여러 네. 개네요. 같은 봉을 같은 봉. 가진 분들을 만나서 만나서 같이 이제 그 기념 기념으로. 기념 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민분들이구나. 네, 시민분들이. 아. 네. 네. 진짜 근데 정말 아까 이어서 하면 의대 학생들이 있는 집이나 네. 전공의 분들이 있는 집,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 집안은 이번에 정말 분노가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시국선언도 엄청 하고 네. 아마 탄핵 퇴진 이렇게 막 주장하고 나오신 거 거의 처음 아닌가요? 정치인 씨로? 그렇죠. 예. 몇 천 명이 참여하셨다고 그것도 네. 좀 의료계 예. 이제 의료 정책 좀 더 또 이야기하더라도 이번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살인적 포고령.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비상계엄 해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탄핵을 준비하면서 그 포고령에 처단하라라고 하는 그 포고령 문구가 너무도 처참하고 네. 충격적이어서 이제 그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탄핵 결의안에 대한 서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사흘, 나흘 정도 서명을 받았는데요.
한 2,400명 어. 정도가 참여를 와. 그러니까 해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들하고 의대 교수님들 중심으로. 뭐 이제 간호대도 있고 여러 의료 예, 물리치료사, 예. 아, 뭐 작업치료사, 다 범의료인들. 이런, 예, 네, 예. 의료계에서 다 같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거 그러기도 하고 또 탄핵 집회에 의료 부스를 또 설치해가지고 아. 오신 분들 또 그쵸. 중에 이제 다치거나 좀 무리하신 분들 돌봐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특히 이제 사직한 전공의들이 또 나와서 예. 이제 그 의료 부스 차리고 같이 이제 네. 집회하는데 그러니까 고맙더라고요. 아유, 많이들 너무 와주셨더라고요. 좋죠. 왜냐면 날이 또 춥다 네. 보니까 또 네. 이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이게 너무 체온이 내려가면 또 몸이 갑자기 또 급속하게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엄청 도움이 되죠. 네, 있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도 이렇게 현장 의료진으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해주시면, 네, 아직도 의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윤석열의 이 폭력적 일방적 정책을 반대하면서도 아직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과 불신과 비판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또 예. 제가 생각지 못한 성과가 아닐까 싶던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의사들과 국민들의 사이를 버려놓은 너무 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이제 윤석열 탄핵으로 윤석열의 의료 개혁은 이제 멈춰 섰으니까 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그 의사들과 국민들, 환자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좀 그동안의 불신을 극복하고 좀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네. 바람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협상 논의의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서 지금까지 그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을 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대화도 하고 뭐 법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도 혹시 우리가 좀 조사가 됐을까요, 선생님? 이번에 그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네.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때 치료 못 받고 돌아가신 분들, 저는 그분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살 수 있었는데 돌아가신 분들이랑 예. 그게 한 몇백 명이라는 설도 있고 몇천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분석을 해봤더니 그 의료 대란 초기 한 4개월간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이 사망한 환자의 숫자가 한 1,700명? 평균 이상이니까 그것은 그러면 의료대란이 영향을 네. 끼쳤다고 합리적으로 추정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와. 그걸 이제 저희가 초과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초과 사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응급 환자들이 한 3분의 1쯤 되고요. 네. 한 3분의 2는 전에 이제 작은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상태가 나빠지면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던 분들이 그냥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이제 아예 의사가 부족하고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개월에 1,700명이니까 이거를 1년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6,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전체 숫자가 한 6,000명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네요. 예. 이 억울한 죽음, 이 원혼을 어쩌려고 윤석열 정말 김건희 진짜 천벌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천벌 받을 거예요. 예, 천벌 받을 천벌 거고요. 받을 겁니다. 거의 아주 대대손손 대가 없구나. 네. 어. 천벌 받을 겁니다. 예. 네. 그래, 저기, 의원님 또 그 이야기도 하면, 민당이 지금 이제 경제 민생 지금 폭망하고 있잖아요. 네.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제가 또 민생경제연구소입니다. 아. 임진선 소장님도 대기업 증권회사 오랫동안 일하다 출신인데, 민생경제 회복단인가 뭐 만든 것 같은데, 의원님도 함께 하신 거로 들었는데, 네. 그게 지금 국민들이 지금 엄청 불안하거든요. 네. 윤석열이 또 내란 잔다는 무슨 짓을 할까 불안하고, 첫 번째. 할 것 같아요, 또. 예, 그 다음에 지금도 힘든데 더 경제민생 네. 폭망할까봐 네.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우리 수권정당으로서 제1야당이 어떤 예.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좀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당에서 민생경제회복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예. 우선 그 민생경제, 그러니까 민생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우선적으로 입법할 법안들을 쭉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쯤을 이제 그 리스트업을 했는데 예. 거기에 뭐 서민금융지원법, 예. 뭐 온라인 플랫폼법, 예. 뭐 은행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발의한 그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법안도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은 굉장히 눈에 띄겠네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순차적 증원 해법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정 갈등의 이제 시작이 충분한 공론화의 예.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그냥 2,000명을 이제 내지른 게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25년 정원은 뭐 지금 이제 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예. 2026년 정원을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예. 지난번에 발생했던 그런 의료 대란 의정 갈등이 다시 되풀이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법에 위원회를 만들고 논의 절차를 정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원의 규모를 정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요 법이 통과되면 이제 2026년 정원 때문에 지금 같은 그 의정 갈등이나 의료 대란이 반복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합리적인 법인데 이 법은 뭐 의료법 개정안인가요? 아니면 보건의료 따로- 인력법도 있고 막 예, 그런데 따로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이라고 하는 예. 법이 있고요. 예. 그 법 안에 이제 저희가 개정안을 예, 넣어가지고 그 인력의 예. 대학의 정원을 그 정하는 사회적인 예. 논의 절차를 정하는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건 뭐 의료계에서도 환영할 것 같은데요. 이제 평소에 네. 선생님을 비판하던 분들도 이건 굉장히 어쨌든 당사자들의 숙고와 살짝 합의를 거쳐서 정하자는 거니까 네. 막 2,000명 막 무조건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예. 처음에는 이제 많이들 찬성을 하셨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25년에 많이 늘렸으니 예. 26년에는 아예 늘리지 말자. 예. 그러니까 26년 증원은 제로로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최근에 또 의사협회에서 나오고 예.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은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게 너무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숫자가 정해졌다는 것도 있고 그게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좀 큰 숫자였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비판은 있지만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예. 한 번 늘렸는데 좀 많이 늘렸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제로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좀 국민들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대안이라 예. 그걸 뭐 숫자를 누가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합의하는 안을 도출하는 게 저는 성숙한 사회가 가져야 될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할 때 하다못해 그 신도시의 아파트 가구 수를 얼마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도 다양한 근거를 갖고 하거든요. 뭐 인구수 대비하고 뭐 면적 보고 막 이렇게 뭐 그 집 없는 그 네. 집이 필요한 분들의 이런 수요 같은 것도 그런 챙겨가는데 아니 이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의료 정책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돼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아무런 법적인 그거나 정책 근거 없이 얘따 2,000명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네. 지금도 감정적으로. 2,000명의 근거는 이제 선생님은 훨씬 제대로 전문가니까 도대체 근거를 한 번도 저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들어본 없는데 적이 네, 없어요. 네. 맨날 지 말로는 과학이래. 무슨 과학 2,000명이야 무조건. 아직도 추정 뭐 김건희가 점재졌다는 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김건희가 그러니까 2,000명 했던데 어떻습니까? 이거. 선생님 정확히 과학이라기보다는 산수를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그 의사가 미래에 얼마나 부족해질까를 추계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결과를 그냥 단순 나누기 5 해가지고 2,000명을 정한 건데 그 의대 정원 또는 의사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고
그게 아무리 그 숫자가 뭐 맞는 숫자라고 해도 네. 이게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숫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논의를 거치고 동의를 얻어서 그 숫자를 정해야 마땅한데 그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놓고 거기에 반대하니까 니네들 다 나쁜 놈 예. 처단해 처단해. 이런 심지어는 식으로. 잡아서 처단한다. 그렇게 임생 소장님이 김건희 전문가니까 네. 2,000명의 근거는 뭐라고 지금 확인되고 있나요? 2,000공인가요? 그런 2000이란 천에 대한 숫자를 좋아하는 거야. 천이 또 하늘천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뭔가 이게 기운을 받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장어가 들어갔잖아요. 네. 관절 56kg. 네. 그게 160인분인데 이게 온스로 따지면 2,000온스입니다. 또. 아. 하여튼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이 돼라고 생각하는 2,000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2,000온스, 2,000공도 좋아하고 뭐 하여튼 뭐에 다 2,000이 많습니다. 무슨 정책에 2,000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또 2,000 시리즈가 쭉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2,000온스인 거 보고 와 진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부판 벌리고 있구나. 그 당일 불법 비상계엄 날 성형외과 간 건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된 거죠. 예, 그건 지금 차까지 찍혔다면서요. 장경태 의원이 네. 이야기했고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그 얘기를 봉지욱 기자를 통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6시 반에 이제 그 박대만 성형외과 여기가 박동만 성형외과 여기가 이제 안면 거상을 잘하는 곳이에요. 안면 거상 전문. 근데 뭐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거기를 갔다는 어쨌든 뭐 CCTV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일단 차량 번호도 뭐 찍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그 최고위원까지 했는데 네. 거짓말로 기자회견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의원님도 무슨 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요. 예, 저는 정보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러니까 참, 참 놀라운 부부죠, 그렇죠? 네. 남편이 비상계엄 위헌 불법을 행위하는데 본인은 3시간 동안 가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후에 자기들이 권력을 이제 사실상 잡은 거 아니에요. 그동안 지지율이 20%한테 떨어져 실각 위에다가 네. 친이 쿠데를 저질러서 권력을 장악하면 김건희 스스로치가 등장하면 뭐 하루나 이틀 후에 그동안 나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았느냐. 내가 이 전국 수습에 도움을 주겠다. 알고 등장하려고 이렇게 얼굴을 좀 꾸미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냥 혼자서 추정해 상상 이상이니까 뭐 그 네. 추정도 맞을 수 있죠. 통일 여기는 대통령. 상상 우리의 상식 밖으로 얘기하면 다 틀렸어요 지금까지. 설마 그러겠어라고 하면 그게 네. 맞아요. 네. 참. 대단합니다 네. 진짜. 의학적으로 뭐 성형 수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뭐 성형 네. 중독은 근데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문제 우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네. 예뻐지려고 하는 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너무 그런데 초점 맞추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다만 성형 중독은 의료계 내에서도 불건강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적이 있는 예. 거죠. 정신적인 것도 육체적으로든 네. 또 건강에도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뭐 수술을 많이 받고 예. 뭐 아무리 수술을 잘 한다고 해도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나 네, 합병증이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네. 거라. 네.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제 뭐 시술이든 수술이든 뭔가 계속 해야 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 같은 경우는 뭔가 계속 이제 튜닝이 돼야 되는 거야. 좀 안 하고 나면 또 무너지고 안 하고 나면 무너지니까 계속 이제 그런 게 반복되는 거 아닌가. 와.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감옥에 가셔야 건강이 회복될 두 것 같다. 분은 그럴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동아일보는 아예 프로포폴 등 약물투여 의심이 있다. 네. 나와버렸네요. 이거 이제 보수 언론도 이 정도 썼으면 강도는 확실한 거고 네. 시술을 했는지 수술을 했는지 아니면 프로포폴하고 3시간이 남편이 좀 있으면 이제 자기가 지시한 비상계엄을 하니까 긴장되잖아요. 떨리니까 미리 3시간 잠을 자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3시간이면 그러니까 저도 피부과를 가끔 가서 뭐 레이저 뭐 튜닝 그 뭐지 뭐 토닝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이게 네. 빨갛빨갛 나면 근데 네. 시술 시간 자체는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일반이니까 가서 좀 대기하고 기다렸고 뭐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죠. 그러면은 시술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긴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럼 뭘 했을까 나도 궁금하더라고. 그럼 정말 프로포폴 먹고 3시간 프로포폴일 수도 있고. 잘 쓸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항상 이제 저희는 또 음모론을 늘 조심하니까 네.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만 요즘 국면에서는 음모론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일들이 상황이죠. 너무 많으니까. 김어준 공장장 이야기한 것도 좀 오바 아니냐 처음에 그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실행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시나리오를 짠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게 일각에서 짰든 어쨌든. 그러니까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윤호님 후원 계좌도 좀 올라오고 있나요?
정우로 의원님의 댓글 다셨어요. 아, 정우로 의원님? 어디? 뭐야? 어디서 뭐 정우로 의원님 하십니까? 어디? 의원님 이쪽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정우는 어디 있어요? 아니, 안 보이는데? 놀러 아! 오세요. 아, 정우로 정우는 여기 의원님, 있네. 읽어주세요, 임 소장님. 네, 김윤 의원님의 혼잡한 대한민국 의료를 국민에게 돌려주신 노력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고든마음님께서도 윤석열은 구치소 가면 DT 뜰 것 같네요. 그럼 군병, DT가 뭐죠? DT가 뭐예요? 뭐지? 고든마음 좀 알려주세요. 뭐, 네. 깊은 트리트먼트? 모르겠어요. 깊은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건가요? DT 뜰 것 같네요. 예, 혹시 고든마음님이 민주당 당원 전문이시라고. 네. 예, 고든마음님 감사합니다. 예. 윤무식님이 김건희 여사는 골초드만 감옥 가면 룸무식은 알코올 중독이라 감옥 가면 둘 다 미쳐 날뛸 듯. 아, 그러니까 윤석열은 알코올 중독 치료 받아야죠. 어쨌든 아니, 그 나쁜 사람이라도 질병은 또 치료해 주는 게 인륜의 도리니까요. 둘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바깥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면 오히려 건강에 더 안 좋아요. 아, DT가 금단 증상 아, 맞네요. 네. 딜리룸 트레머. 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음. 안녕들 함께 해주셔가요. 저도 더 노력. 의원님 이제 의원님 후원 계좌 의원님 후원 네네. 계좌 올라왔습니다. 네. 예, 많이 찼나요? 네, 차고 있는 차고 있는 중. 중이라고 합니다. 차고 있는 네. 박종화 선생님께서 한국국제보건의료단 초대 총재 박정화 선생님 후원회장 하시고, 네. 예, 의원님 이제 서서히 제가 이제 한 시간 거의 다 돼서 네. 일단 탄핵 정국에서 네. 민주당이든 의원님이든 네. 지금 이 한독수가 또 굉장히 지금 국민을 배신해서 열받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 뭐 네. 이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과 의원님의 역할 네. 좀 이야기 좀 해주시고 또 어떤 정치를 계속 하고 싶은지도 이야기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년 가까이 끌어온 의료 대란을 이제 이번 기회에 예. 해결하고 앞으로는 이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좋은 의료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 정부에 맡길 수 없고 당장 국회가 중심이 돼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의과대 학생들이 돌아와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전공의들도 3월 늦어도 5월까지는 돌아와야 또 다른 1년의 공백이 안 생기는 상황이라 의과대 학생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취해야 되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정부가 지난 1년간 해왔던 일방적인 의대 증원, 폭력적인 의료 개혁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라. 그런 정책 추진에 대해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026년 의대 정원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점에서 사회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서 정하자.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물론 의사들 주장처럼 0으로 하는 것도 그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숫자를 얘기하기보다는 투명한 공론을 장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정원을 정하는 입법을 하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국회에 의료 개혁과 관련된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사도 들어오고 간호사도 들어오고 환자도 들어오고 뭐 전문가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부가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10년간의 의료 개혁의 로드맵을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 여야 정부 다 도장 찍고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정책 그 로드맵에 따라서 의료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 비급여와 관련된 개혁이 있으면 의사들이 양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환자들이 양보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좋은 의료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가 의료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과잉 진료가 심하고 네. 의료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문제. 그래서 더 이상 현재 같은 의료 체계가 계속되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수도권이나 또는 비급여 진료 많이 하는 분야로 몰려가면서 사실은 지역에 특히 그 응급 환자, 중환자, 소아, 분만 환자를 보는 이런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와 병원이 부족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지역 의료의 붕괴도 방치하면 더 이상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주장입니다. 우리 고든마음님께서도 지금 지방은 대학병원 네. 전원 현재 거의 불가능 상태입니다. 예. 더 지속되면 국민생命위험합니다. 이미 위험한데 네. 이제 전원이라는 게 대학병원으로 전원 네. 그러니까 그, 환자가 예. 이 병원에서 저 그렇죠. 병원으로 옮겨가는 거를 또는 대학병원 전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 네. 대학병원 전체가 다 지금 네. 거의 불가능 상태. 여기서는 이제 환자의 입원 전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병원에서 예.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그렇죠. 예.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대학병원이 지금 예.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예. 자기 환자 보기에 급급해서 다른 병원에서 오는 환자를 지금 못 받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은 병원에 있다가 상태가 나빠진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네. 지금 많이 돌아가시고 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뭐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또 김윤 선생님을 비판한 분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선생님께서 이번에 내놔는 어떤 목표를 의대 정원 수치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또 직접 종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적 합의나 숙고를 하자는 거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요. 꼭 그런 방향으로 잘 일단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돌아오실까요?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거 어떤 계기로야 돌아오실까요? 그나마 그것도 좀 마지막으로.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정부의 사과, 그다음에 2026년 정원을 그렇죠, 사과. 합리적으로 예, 예. 정할 수 있는 예, 법- 협의를 법을 통해서 정하겠다. 예. 네네, 법을 밀어붙이지 만드는 것. 않겠다. 약속 뭐 이런 걸 해야 그다음에 되겠죠. 이제 앞으로의 의료 개혁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혁 음. 방식이 아니라 여러 이해 당사가 참여해서 합의해서 하는 방식의 개혁을 국회를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그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저는 의과대학생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명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다 들어주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들이 네, 있어서 네. 전공의나 의대생들도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아마 이제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너무 상처 크세요, 일방적으로 의대생들. 밀어붙이고 예. 무슨 적대시하고 처단까지 하려고 그랬으니까 아니 그리고 지천하단속하지 맨날 처단을 하려고 그래. 의세라는 말을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차관이 네. 실수가 아니죠, 의원님. 그거 의세라는 말 썼잖아요. 네, 차관이 네, 실수가 네. 아닌 거로 판단됐죠. 네. 뭐 본인은 실수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의사하고 의세는 발음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치.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말이거든요. 의세라는 말은 네. 또. 그래서 예. 이번 계기로 윤석열 탄핵되고 이래저래 이제 정부의 구조도 좀 바뀌게 되면 선생님들이 좀 많이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네. 예. 그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저는 그때 의세란 말이 너무 열받는 게 검사들을 검사로 우리 국민들이 풍자했던 걸 박민수가 이렇게 쓴 건데 그게 근본 잘못된 겁니다. 검사는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을 죽인 놈들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검사를 한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시금방지게 대학 학번만 물어보고 부산상으로 나온 거 뻔히 알면서.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불만 있고 비판 있어.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분들이거든요.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근데 네.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의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국민들도 의사란 말을 안 써요. 네. 검사는 짭새 검사는 엄청 쓰면 여러분 의사란 말 쓴 적 없잖아요. 들은 적. 근데 그걸 박민수가 차관이 대놓고 의사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의대 선생님들 가족들이 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욱이나.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 수준은 딱 윤석열 수준인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칭찬 많이 받았대요. 네. 박민수가.
근데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불신이 생기면 네.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전체로 맞아요. 돌아갑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중환자 안 받으려고 하고 혹시 뭐 의료사고나 분쟁이 생길까봐 쓸데없는 검사 또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결국은 모두의 피해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네. 요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 서로 좀 상처를 그 치유하고 네.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두 분이서 마무리 네. 인사하시고 네. 이제 끝내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 네. 의료 개혁에 앞장서 주시고 우리 전공의 선생님 분들이 돌아올 수 있게 또 많은 역할 해주시기를 제가 또 기대를 합니다. 네. 네. 뭐 저희 오늘 크리스마스인데요. 네, 저랑 같은 봉을 들고 있는 들고 올 걸. 네, 저랑 같은 봉인 저희 우리 김현 의원님 모시고 오늘 의료 정책에 대한 얘기야 또 지난 계엄 탄핵 때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예. 좀 보시면 되게 근데 사실 이 네. 화면에보다 실제 보시는 게 인상이 훨씬 좋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상이 아주 좋으십니다. 네. 의원님 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인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국민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의료 대란도 극복하고 의료 개혁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네. 크리스마스. 저희 아무리 시주인- 열받아도 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 뭐 상황은 엄중하고 괴롭지만 여러분 그래도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고요. 연말도 즐겁게 보내시고 집회 지금 이 열기를 줄여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야지 빨리 몰아낼 수 있어요. 네, 집회도 꼭 많이 나와주시길 저희도-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주중에 저녁 집회 우리 임세현 수사님 한번 가서 라이브 한번 할까요? 네? 임세현 식당 TV 라이브 한번 할까요? 제가 삼각대로 들어드릴게요. 아, 예, 뭐 한번 가야죠. 이번 주에. 네. 이번 주에 한번 가야죠. 우리 석지훈님, 감사하고요. 정우로님 계속 글을 남기고. 아니, 의원님, 뭐 하세요? 빨리 오세요. 김민호님, 오세요, 저녁 김세현, 먹게. 안녕, 시청자 선생님, 힘든 시 우리 서로 토닥토닥하면서 어려운 시기 건강하게. 예, 윤문식 의원님, 김윤님 지지합니다. 우리 고든마음님 계속 이제 병원에서 실제 지금 어려운 굉장히 의료 현장에 파괴되고 네. 있는 걸 많이 올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고요. 네. 김윤호님 나온 이렇게 민주당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다 든든한 널리 이 방송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센식당TV, 김윤TV, 인사이트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내일 방송이죠. 네. 아, 내일 고맙습니다. 방송에 우리가 뭐가 있죠? 뭔데? 아, 한남동 1시, 12시. 12시. 예, 예린씨, 임신 소장님도 나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나오면 안 되겠죠? 네. 하여튼 내일 함께. 12시에 저는 한남동으로 쳐들어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하늘에 바라고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교빈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소서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시고 종교인들 평화에 앞장서게 하고 이 국민들 깨어있게 하소서 이 행진 멈추지 않기를 바래요. 물러설 수 없는 촛불의 행진 우리 국민들을 승리하게 하소서.
가벼워져 모두의 꿈을 이뤄주기를 바라며 하바바 하늘에 소원을 말하고 정치인들 국민들 충실히 섬기고 기업인들 신뢰를 쌓아가